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AI 기술,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나 발전된 최신 기술에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최신의 기술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에서 전쟁은 가장 강력한 촉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레이더 기술은 이후 항공기상 분야로 확장되었고, 냉전 시기의 군사위성은 오늘날의 GPS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역시 군의 분산형 통신망 연구에서 출발한 기술이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기술인 스마트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카메라 센서, 고속 무선통신 등은 본래 군사 목적 또는 국방연구소에서 시작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은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해 상업화에 성공한 첫 제품이자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어떻게 일상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첨단 기술은 전장에서 먼저 실험되고 검증된 후 민간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혹은 전쟁을 대비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분명히 우리가 미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전장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행동까지 결정하는 전술적 두뇌로 자리 잡고 있죠. 드론, 자율무기체계, 통합지휘통제소, AI 기반 상황 분석 시스템 등 미래의 전장은 점점 더 생각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인 미국은 지금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 AI 기술을 응용해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은 센서, 무기, 통제 장비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탐지, 판단, 사격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회사인 안두릴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안두릴 인더스트리는 미국의 국방기술 스타트업으로 2017년 오큘러스 VR의 공동 창업자인 팔머 럭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들은 단순한 하드웨어 제작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방기술 회사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개발한 라티스 웨스입니다. 라티스 웨스는 안두릴이 개발한 AI 기반 전장 통합 운영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무인 장비들과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분석하고 위협을 판단하며 대응 행동을 제한하거나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안두릴은 라티스 OS가 딥러닝 기술, 자율 항법 알고리즘, 센서 융합 기술을 포함해 수많은 AI 기술 스택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모델 구조나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된 제품을 보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서 구현했는지 대략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두릴이 개발한 제품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무인체계 하드웨어 플랫폼인 엔빌과 로드러너, 퓨리 등이 있습니다. 엔빌은 작은 크기의 자율 드론으로 빠르게 침입하는 적 드론을 탐지하고 직접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로드러너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재사용형 요격 드론으로 특히 정찰이나 방어 임무 후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에 큰 강점을 가집니다. 퓨리는 안두릴의 최신 고성능 무인 전투기로 F-35나 F-22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보조하거나 일부 독자 임무도 수행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인기가 진입하기엔 위험 부담이 큰 지역, 고밀도 방공망 지역 같은 곳에 먼저 진입해 전파를 쏘거나 열신호를 내보내거나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퓨리를 먼저 공격하게 유도하기도 하여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죠. 또한 전방 위치에서 적외선 탐지나 전자전 센서, 레이더 등을 운용하여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인기와 공유하여 유인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전장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두릴에서 개발하는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은 전장의 무인화를 목적으로 만들었고 공통적으로 라티스 OS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라티스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협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을 판단하거나 자동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에 접근하는 열 신호를 감지한 경우 해당 객체의 궤적과 속도를 분석해 그것이 새인지 드론인지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처럼 안두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센서와 무기의 경계를 없애고 무기 시스템 자체에 AI를 내장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시 드론에서 수집한 실시간 영상, 무인 센서가 감지한 열 신호, 정찰기가 송신하는 레이더 데이터, 아군의 위치와 적군의 동선까지 이 모든 데이터는 방대한 양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즉각적인 분석 없이는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고 수작업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며 빠르게 변하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팔란티어의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입니다. AIP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라 전장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AI 중심 운영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장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맥락을 찾아 지휘관에게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AI 브레인인 셈이죠. 예를 들어 AIP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다양한 센서와 무인 자산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위성 영상, 드론 영상, 통신망, 레이더, 심지어 보병의 바디캠까지 포함되죠. 수집된 데이터는 AIP의 AI 엔진을 통해 자동으로 정리되고 요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상황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적탱크가 3대 포착되었다면 AIP는 과거의 병력 이동 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격 가능성, 전술적 의도, 위협 수준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이어서 AIP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AIP는 이를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AIP가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는 단순히 명령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AIP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때 AI는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검색하며 논리적인 플랜을 생성해줍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안두릴과 팔란티어의 제품들은 겉보기엔 둘 다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AI로 판단을 내려준다고 하니 기능이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작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걸 해석해서 행동을 제한하거나 실행하게끔 설계된 시스템들이죠.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AI를 활용해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안두릴의 라티스 OS는 무기 시스템 자체를 제어하는 실시간 전술 플랫폼이고 팔란티어의 AIP는 작전사령부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지휘 보조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티스 OS는 실제 무기와 연결되어 센서로 적을 탐지하고 요격기나 드론 같은 액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적 드론이 근처에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티스 OS는 그 드론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요격기를 발진시키고 요격 경로를 계산하고 발사 시점을 판단해서 실제 대응까지 완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 개입 없이 혹은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무기 자체가 AI화된다는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구조인 것이죠. 반면에 팔란티어의 AIP는 더 상위 계층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통합해서 지휘관에게 작전 결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적 드론이 반복적으로 출몰한다면 AIP는 해당 지역에 방공자산 재배치를 제안하거나 이 드론의 경로 패턴을 분석해 적의 전략을 추정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쉽게 말해 AIP는 사령부나 작전 통제소에서 사용하는 지휘 플랫폼이고 실제 무기를 직접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라티스 OS는 현장 전술 수준에서 작동하는 자동 무기 운영체계입니다. 센서와 무기 시스템을 연결해 판단부터 실행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반대로 팔란티어 AIP는 지휘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무기를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종합해서 사람이 판단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럼 이 둘은 경쟁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상호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팔란티어 AIP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한다면 안두릴의 라티스 OS는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를 자동화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시스템이 연결되어 전략, 전술, 실행까지가 AI 기반 계층형 체계로 통합되는 미래가 그려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회사 간의 관계가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인적, 자본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두릴은 설립 초기부터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의 투자 펀드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했고 실제로 안두릴의 핵심 엔지니어와 운영진 다수가 팔란티어 출신이죠. 이런 배경 덕분에 안두릴은 초창기부터 데이터 처리, 상황 분석, 전술적 AI 활용이라는 팔란티어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AI 기반 전장 운영 체계의 상하위 계층을 유기적으로 구축해가는 파트너십 모델을 실현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풀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전쟁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AI는 전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정보량입니다. 단일 작전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드론이 떠 있고 수백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며 아군과 적군의 위치, 통신 정보, 위성 영상, 전자전 정보 등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지휘관 한 명이 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읽고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때 AI 기술은 다음과 같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 융합과 상황 요약입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AI가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탱크가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 패턴상 이 지역에 탱크가 출현하면 30분 내로 보병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맥락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전장의 실시간 맥락을 만들어낼까요? 우선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드론, CCTV, 차량 탑재 카메라 등에서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 여부 및 속도를 알 수 있는 레이더 신호, 3차원 형태 및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라이다와 토프 센서, GPS, INS, IMU와 같은 위치 및 운동 정보 데이터, 통신 주파수, 패턴과 같은 신호 정보 데이터, 상황 유사도 비교에 활용하는 과거 작전 DB 및 행동 패턴 로그 데이터, 전투 일지, 정찰 보고서, 대화 로그 등의 비정형의 텍스트 기반 정보 데이터, 이렇게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피처 익스트랙션 앤 노멀라이제이션, 즉 특성 추출 및 정규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각 센서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공통된 표현 공간으로 매핑해야 하죠. 영상과 레이더 데이터는 CNN과 빛 기반의 인코더를 사용하고 라이다와 토프 센서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 등을 사용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트랜스포머나 LSTM 등을 사용하고 멀티모달 퓨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등을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센서 데이터는 시간 동기화된 벡터 표현으로 정규화됩니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센서들이 각기 다른 주기와 형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같은 시간 기준에서 비교,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렬하고 의미 있는 벡터 공간으로 통합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각 센서에서 추출된 정규화된 피처 벡터들은 현재 상황을 의미 있는 상태 또는 사건으로 요약, 해석하는 컨텍스트 애그리게이터, 즉 상황 판단 모델에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에 전방 300m에 탱크가 포착됩니다. 동시에 RF 센서에선 적 통신 패턴과 유사한 주파수 간섭이 감지되죠. GPS와 IMU 정보에 따르면 아군은 정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를 아그리게이터가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적 병력이 전진 중일 가능성이 있음, 보병이 뒤따를 확률은 80%라고 말이죠. 이에 따라 아군 정지, 매복 가능성이 있음, 과 같은 고차원적인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라 데이터 간 관계성과 시간적 흐름까지 고려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템포럴 패턴 마이닝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이건 시간에 따른 행동과 사건의 반복 패턴을 찾는 AI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비슷한 시간 순서로 발생한 사건들이 있다면 현재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에 T0는 탱크 등장, T0 플러스 5분은 드론 열원 탐지, T0 플러스 10분은 보병 이동, 이런 데이터가 많았다면 지금 T0, 즉 탱크가 감지된 경우 과거 패턴에 기반하여 보병 접근 예상까지 10분 이내 가능성 85%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RNN이나 LSTM 트랜스포머와 같은 시계열 모델들이 이용되고 강화학습 기반의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요약 설명, 생성 모델입니다. 이렇게 AI가 판단한 결과를 사람이 해석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정리하게 됩니다. GNN 트랜스포머에서 생성된 컨텍스트 벡터 입력 값에서 요약 문장, 예를 들어 적 기갑 병력이 동쪽에서 접근 중, 과거 유사 상황과 비교해보면 접근 가능성 높음 등이 출력되어 생성될 것입니다. 즉 앞선 컨텍스트 아그리게이터는 실시간 판단에 특화되었다면 그 다음은 인간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특화된 자연어 표현이나 시각화 등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멀티모달 LLM이나 VLM 등이 컨텍스트 애그리게이터와 요약 설명 생성 부분을 통합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과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적기가 특정 고도에서 특정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면 AI는 이전 유사한 사례와 기동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15초 후 위치를 예측하고 어떤 요격 방식을 쓸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NPC와 같은 물리 기반 모델과 강화학습 기반 전략 모델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장 AI의 핵심은 단순한 상황 인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것이 진짜 핵심인 것이죠. 이런 기능은 당연히 전통적인 정적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는 구현이 어렵고 AI의 예측 및 시뮬레이션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 기반 예측에서 MPC는 전통적인 물리 법칙에 기반한 예측 제어 방식입니다. MPC의 역할을 물리 기반 모델을 활용해 앞으로의 상태, 스테이트 트라젝터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기 요격을 목표로 한다면 입력값은 현재 적기 위치, 속도, 방향, 물리 모델은 뉴턴 역학 기반, 적기의 운동 방정식이고 출력값은 t 플러스 5초는 예측 위치 x, t 플러스 10초는 예측 위치 y. 이를 기반으로 요격 드론이나 미사일의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물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밀하고 빠르지만 복잡한 전략 변화나 상황적 맥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다음으로는 경험 기반 예측, 즉 강화학습 기반 전략 모델입니다. 현실의 전장은 물리만으로 예측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강화학습 기반 전략 예측 모델이죠. 예를 들어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입력값은 과거 데이터, 현재 위치, 지형 정보, 아군 위치이고 학습 데이터의 경우 적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루트를 택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반복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출력값으로 적은 높은 확률로 남쪽 협곡을 이용할 것임. 그리고 20분 후 고지점에서 공격 개시 가능성 70%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방식은 상황 맥락을 반영하며 의도, 습관, 전략 패턴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리 기반과 경험 기반 예측을 적당히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MPC와 RL을 함께 활용한 하이브리드 예측 방식에서는 MPC는 단기적인 정밀 위치를 예측, 즉 센서 기반의 빠른 대응을 하고 RL은 장기적인 전략, 행동 패턴 예측, 즉 상황 맥락을 포함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기를 레이더로 감지하면 MPC로 1, 2초 후 위치를 예측하고 동시에 RL로 과거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이 적기는 통신소 타격을 목표로 움직이는 패턴이다 라는 식의 장기 목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차단 위치를 제한하거나 요격 플랫폼에 사전 경고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MPC와 RL을 결합한 제어 방식은 휴머노이드의 보행 제어 같은 곳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위 레벨의 RL 플래너가 전략적인 목표를 주면 하위 레벨의 MPC가 로봇의 보행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구조로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보행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제 팔란티어 AIP나 안드릴 라티스 OS 역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예측을 넘어서 여러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툴과 디지털 트윈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작전 상황을 반복 학습하죠. 예를 들어 만약 타겟이 계속 직진하면 A 지역에서 충돌 발생, 회피 기동 시 요격 각도는 비로 조정 필요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다수의 가능성 있는 경로와 결과물들을 우선순위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 결정 보조 및 자동화된 행동 제한입니다. 팔란티어 AIP나 안드릴 라티스 OS와 같은 시스템은 AI가 직접 전술적 옵션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 좌표에서 레이더 신호가 감소했는데 10분 전부터 드론 영상에서 열원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적의 이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 드론을 보내시겠습니까? 와 같은 식이죠.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레이어는 시각적, 비시각적 센서 데이터의 자동 해석입니다. 컴퓨터 비전, 신호 분석, LLM 기반 다중 센서 요약 기술 등을 통해 AI는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를 정제된 시나리오로 요약하죠. 예를 들어서 레이더 감소해, 그리고 IR 영상에서 열 신호 소멸, 그리고 통신 두절이 모두 동시에 발생한다면 해당 지점에서 적 차량의 철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 있음이라는 요약 인사이트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전술적 옵션 제한 시스템입니다. AI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들을 생성하고 우선순위 및 위험도 평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5km 방향으로 파견, 고도 200m 위치, 영상 플러스 IR 감시 모드 같은 시나리오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승인만 하면 되고 시스템은 사전에 학습된 정책 또는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세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작동하는 것이죠. 마지막 레이어는 의사결정 보조를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AIP의 경우 LLM 기반의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군 지휘관이 마치 인간 참모와 대화하듯 이 부대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데이터 기반 예측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행동 옵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기억하고 빠르게 비교하고
맥락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인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AI는 데이터 병렬 처리와 강화학습 기반 정책 예측을 통해 수초 내의 행동 제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구조가 전통적인 룰 기반 ifthen과 같은 룰 베이스 로직이 아니라 강화학습 기반 정책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행동 예측, 그리고 LLM 기반 설명 시스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결정권을 유지하되 AI는 정보 수집과 전략 도출을 지원하는 진정한 전장 어시스턴트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대응입니다. 전장은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 시간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 AI는 바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십 대의 자율비행 드론이 저고돼서 분산된 채 동시 진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탄두를 장착한 공격 드론이고 나머지는 미끼 또는 전자 전용 드론입니다. 인간 오퍼레이터가 수동으로 위협도를 판단하고 요격 순서를 정하기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때 AI는 수밀리초 단위로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초고속 분류, 즉 각 드론의 속도, 비행 패턴, 신호 특성, 적외선 발열 등의 다중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위협인지 여부를 분류합니다. 위협도 기반 요격 우선순위 결정, 즉 이 중에서도 어떤 순서로 요격할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추력 변화가 없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오는 드론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드론은 회피 기동 중인 실탄 탑재형일 수 있습니다. 요격 자산의 자동 할당, 즉 AI는 근처의 CIWS, 대공 드론, 전자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 예컨대 룰 기반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구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매번 다르고 위협 요소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혼합되어 들어오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 영역에는 다음의 첨단 기술 요소들이 활용됩니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강화학습 기반 정책 모델, 즉 환경이 고속으로 변화하는 경우 사전 학습된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거나 메타러닝 기법으로 적응력을 보완합니다. 다음으로 신경망 기반 고속 분류기 플러스 임베디드 추론 최적화입니다.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GPU 없이도 빠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CNN 또는 트랜스포머가 ARM 기반 칩에서 실행됩니다. 예시로는 욜로나스, 엣지-TPU, 타이니ML 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다중 목표에 대한 최적 타겟 할당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헝가리안 알고리즘이나 ILP 등의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핵심만 설명해보면 헝가리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분 그래프에서의 최적 매칭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이분 그래프란 두 개의 정점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간선이 서로 다른 집합의 노드들 사이에만 연결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즉, 집합 A에 속한 노드들끼리는 연결되지 않고 집합 B에 속한 노드들끼리도 연결되지 않으며 A와 B 사이에서만 간선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무기와 5개의 타겟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각 무기에서 각 타겟으로 연결되는 간선을 그리는데 각 간선에는 이 무기가 이 타겟을 공격할 때의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연결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 매칭했을 때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매칭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연산량이 최악의 경우 n의 3승이고 따라서 소규모 문제에 적합하며 입력된 매칭 비용이 정확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적 환경에서만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LP는 최적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목표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선형식과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변수를 정수로 제한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 무기는 2km 이내의 타겟만 요격 가능하다. 같은 조건을 추가해 최적 매칭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도 계산 복잡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전장에서는 계산 시간이 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으로 GNN 플러스 어텐션 기반의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은 늘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가장 가까운 무기에서 가장 가까운 타겟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타겟은 그냥 차량, B 타겟은 미사일 발사기, X 무기는 탄약 부족, Y 무기는 거리는 멀지만 강력한 미사일 보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무기를 활용해서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는 단순 거리 계산 같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GNN과 어텐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GNN은 관계를 이해하는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연결된 관계를 학습하는 AI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와 타겟을 점으로 놓고 누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지 연결선을 그린다면 하나의 전장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GNN이 여러 번 돌면서 학습합니다. 즉 무기끼리, 타겟끼리,
무기 타겟 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 누가 누구를 얼마나 잘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능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텐션의 영역입니다. 어텐션은 누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GNN을 통해 전장의 구조를 읽었다면 어텐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타겟은 곧 적 미사일을 쏠 예정이야. 더 위험해. 이 무기는 바로 공격 가능하니 지금 집중해 라고 말이죠. 즉 AI는 모든 무기와 타겟의 조합 중에서 어떤 조합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집중해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므로 속도도 빠릅니다. 좀 전에 가정했던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만약 GNN 플러스 어텐션 모델이라면 먼저 전체 전장 상황을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각 무기 타겟 간의 능력, 위협도, 현재 상태, 전략적 우선순위까지 반영하죠. 그 다음 AI가 학습을 통해 최적의 판단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B는 더 위험하니 무기 Y로 우선 공격하자, 무기 X는 보조용으로 대기하자 와 같은 복합적이고 똑똑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장 환경은 매 순간 상황이 변하고 단순히 거리, 비용 기준으로는 위협 판단이 어렵습니다. 타겟이 위협적인가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 기반으로 위협도를 판단하고, 특정 무기가 해당 타겟을 요격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거리, 탄약, 상태 통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할당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들도 동시에 고려가 필요하죠. 이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데이터 간 상호작용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GNN이나 전역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는 어텐션 기반의 네트워크가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기와 전쟁에 활용된 AI 기술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았습니다. 무기에 적용된 AI 기술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군사 영역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마주하게 될 제품과 서비스, 산업의 방향을 예측하는 통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은 늘 전쟁과 함께 했으며, 전장은 가장 가혹한 테스트베드이자 신기술이 가장 빠르게 실증되는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래 기술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찬 컨텐츠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업에서 응용되는 로봇 그리고 AI 기술들을 리뷰하는 영상들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